이번 영상은 마추픽추 최종 영상이 되겠네요. 마추픽추를 처음 본 사람들은 항상 같은 질문을 던지곤 하죠.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흔적도 없이 증발한 걸까요? 그러나 이 질문 자체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안데스로 들어왔을 때 마추픽추는 이미 조용한 장소였습니다. 총독의 기록에도 선교사의 보고서에도 이곳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잉카는 갑자기 사라졌다. 하지만 역사에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마추픽추가 비어있었던 이유로 전염병을 이야기합니다. 스페인보다 먼저 도착한 천연두, 면역이 없던 안데스 사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설명은 분명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마추픽추의 침묵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한 현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려 합니까? 답은 훨씬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마추픽추를 더 이상 미스터리로 만들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했죠. 너무 많은 비밀을 더 씌우기보다 상식적인 선택부터 해보라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1536년 만코 잉카는 스페인에 맞서 싸웠고 패배한 뒤 깊은 산속으로 후퇴를 하게 되죠. 그곳이 바로 빌카밤바였습니다. 마추픽추에서 빌카밤바까지는 대략 이틀 거리. 잉카인들에게 이 길은 낯선 탈출로가 아니었습니다. 마추픽추는 대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상주 인구는 제한적이었고 왕과 귀족, 그리고 의뢰를 담당하던 사람들만이 머물던 장소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곳을 지키던 사람들은 절벽 사이의 길을 따라 빌카밤바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절대 도망이 아니라 전략적인 이동이었습니다.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병력 지원이었겠죠. 이곳은 알려지지도 않았기에 여기에 주둔하던 병사들이나 남자들은 거의 모두가 만코잉카의 병력에 자원이든 차출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합류를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들은 다시 마추픽추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마추픽추는 숨겨야 할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곳은 노출되는 순간 그 의미를 잃습니다. 빌카밤바에서도 잉카의 저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거점이 무너진 뒤 사람들은 더 깊은 밀림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밀림 속은 잉카마저 정복이 어려웠던 안티족들의 근거지였으니 스페인군은 투팍 아마루 잉카의 체포에 만족을 했었겠지요. 잉카인들에게 마추픽추는 돌아갈 집이 아니라 지켜야 할 기억 또는 지켜야 할 신성한 성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묻습니다. 왜 비어 있었을까? 하지만 잉카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왜 다시 채우지 않았을까? 왜 이곳을 역사 속에 꽁꽁 숨겨두었을까? 그 선택 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을 위한 깊은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마추픽추는 버려진 도시가 아닙니다. 사라진 도시도 아닙니다.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떠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마추픽추에 대해 가장 많이 던져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추픽추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군사 요새였을까? 태양신을 모시는 성스러운 신전이었을까? 아니면 왕과 귀족들의 은둔처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학계는 아직도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앞으로도 영원히 결론이 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문자로 남겨진 기록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학자들은 조금씩 좁혀가고 있죠.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마추픽추의 성격은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먼저 군사요새설입니다. 마추픽추는 지역만 놓고 보면 분명 방어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마추픽추에는 방어를 위한 성벽이 없고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한 대규모 방어 시설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투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이죠. 무기 저장고, 대규모 병영, 전쟁으로 인한 파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추픽추를 전투를 목적으로 한 요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신성 도시설입니다. 마추픽추에는 태양의 신전, 인티와타나, 콘돌의 신전 등 의뢰와 관련된 구조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도시 전체에 배치는 태양의 움직임과 별자리, 그리고 주변 산의 능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 개인적으로 특별한 것 중 하나는 중앙신전 옆에 있는 남십 자성을 뜻하는 다이아몬드형 돌 조각입니다. 일반인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칠 일이지만 저에게는 그냥 넘길 수 없는 궁금증이었습니다. 남십 자성은 나침반이 생기기 전 적도 이남의 남반구의 바다를 항해하던 선원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던 별자리인데, 이곳 마추픽추에 남십 자성의 표식이 있다는 것이 저는 참으로 궁금하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돌조각은 각 모서리가 내 방위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마추픽추를 태양신을 위한 성스러운 도시로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신전만 존재하는 도시치고는 농경지와 생활시설이 너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제사의 공간을 넘어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던 장소였습니다. 마추픽추의 태양 관측 시설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한 문명이 떠오릅니다. 중앙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 마야입니다. 마야인들은 별의 움직임을 기록했고 태양과 금성의 주기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잉카와 마야는 서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기록도 교류의 흔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두 문명은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태양은 언제 돌아오는가? 계절은 언제 바뀌는가? 농사를 짓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하늘을 이해해야 했던 두 문명은 결국 닮은 답에 도달했습니다. 세 번째는 왕실거처설입니다. 마추픽추의 석조 기술은 잉카 건축 가운데서도 가장 정교한 수준에 속합니다. 이런 건축은 일반 도시가 아니라 왕과 귀족을 위한 공간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마추픽추에는 귀족 주거지로 추정되는 구역과 일반 노동자 구역이 명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이는 마추픽추가 일시적 피난처가 아니라 계획된 왕실 도시였음을 시사합니다. 어떤 설을 선택하든 학자들이 공통으로 동의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추픽추는 완벽에 가까운 자립 도시였다는 점입니다. 계단식 밭을 통한 농업, 정교한 수로 시스템, 주변 계곡과의 연결을 통한 자원 확보, 외부의 도움 없이도 도시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추픽추가 짧은 위기를 넘기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오래 유지될 것을 전제로 설계된 도시였다는 의미입니다. 마추픽추는 군사 요새도 아니었고 단순한 신전도 아니었으며 왕의 별장 하나로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도시는 신성과 권력, 자연과 인간, 의례와 일상이 함께 공존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하나의 단어로 마추픽추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마추픽추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마추픽추는 발견된 도시가 아닙니다. 사라졌던 도시도 아닙니다. 하이럼 빙엄을 만나기 전까지도 마추픽추의 후예들은 이 땅을 지키며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빙엄을 통해 화려했던 조상들의 과거를 처음으로 세상에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잉카인들이 끝까지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세계관이 돌과 공간으로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도시를 보러 왔지만 마추픽추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려 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정답을 말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추픽추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폐허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리즈는 조회수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 생각해보기 위한 기록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게 힘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